경제학에서 말하는 표 1-1 단기라는 건 무엇인가요? 그렇지. 아주 짧은 단기에는 가격과 임금이 경직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기는 그건 뭔가요? 그러면 신축적이라는 거죠.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시장이 조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인비저블 핸드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보이지 않는 손. 그렇죠. 아담 스미스가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서 신축적으로 이제 조정이 이루어져서 그렇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율이 돼서 균형 가격을 찾아가게 되는 가격과 임금이 신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장기가 보면 이제 기술 개발이 기술 발전이 가능한 상황. 그렇죠. 이렇게 경제학에서는 가정을 하고 있구나.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개방 경제하에 거시경제 모형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이게 도표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책을 보면 뭐 도표가 엄청 이게 책이 이분이 아마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 그 책을 쓰셨나 봐. 이 영어 약어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 그런데 너무 신경 쓰실 거 없고요. 딱 중요한 거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렇죠? 양이 있고요.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 수요곡선, 디맨드 커브라고 하죠? 수요곡선. 공급곡선 기억나시죠? 요 정도까지 쫓아오실 수 있죠? 그러면 다 아신 거야. 절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정도만 딱 체크하실 수 있으면요. 충분히 다. 그렇죠? 깊은 학문적 소양은요. 다른 시간에 배우시기로 하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딱 그 수준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면 양이 여기에 표시되고 가격이 이쪽에 표시가 돼요. 원래는 그 반대인데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미시 경제학에서 이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시장에서 형성이 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그렇죠?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아요.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네요. 가격이 떨어져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렇죠?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초과 수요가 생기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 점에서 균형 공급, 균형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과 균형 가격이 생기게 돼요. 요게 이제 미시적인 관점. 그래서 미시경제학이라는 게 그렇죠? 가격 이론이라고 불러요.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지? 이런 것들에 관한 건데 거시경제학은 개별 상품의 가격보다 중요한 게 뭐냐? 전체 국민 경제, 소득, 한 나라의 전체 양, 그렇죠? 전체 물가 지수, 한 상품이 아니니까 요게 그러면 이게 이제 거시경제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나라에서 총 생산된 걸 뭐라고 그러냐? 그렇죠? 그거를 국민소득이라고 해요. 이거는 GDP라는 domestic이라는 표현을 쓰죠. GDP 이게 그거예요. 미시에서는 하나의 상품이지만 거시로 가게 되면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 소득, 지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GD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 GDP가 그러면 이제 거시경제에서는 여기다 A를 어그리게이트 묶어졌다는 거죠. 예, 통합한 디맨드와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상관없어요. 수요와 공급 거기서 전체적인 물가지수가 나오는 거죠. 이제 개별 상품이 아니니까 이게 거시경제학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쭉 나오죠. 이게 이제 생산물에 생산된 거에 관한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물가지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 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잠재 성장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생산물에 관한 거고 요소에 관한 것들. 그러면 요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노동이에요. 단기적으로 가변성이 있다고 보는 게 노동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예요. 이제 전체 생산물인데 이걸 노동의 양이라고 보면 노동에서 결정되는 게 뭐죠? 임금인 거예요. 임금. 그렇죠? 어떤 이유든 간에요. 그 노동에 대한 수요가 그렇죠? 굉장히 많아지거나 줄어들거나 노동에 대한 공급이 늘거나 줄거나 거기에 따라서 균형 임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잘 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금을 어느 이상으로 못 내가도록 돼 있는 게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고정경제학파와 그 다음에 나오는 케인즈 경영파 여기서 이제
많이 갈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노동의 양과 적정 노동량과 임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요소 시장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대부 자금 시장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책을 그대로 옮겨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자금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제 원세 같은 데 보면 이제 대부에 관한 표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냥 자금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금 시장에서 뭐가 결정해서요? 통화량이 결정되겠죠. 통화량. 그리고 자금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이자율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자금에 대한 수요, 자금에 대한 공급에서 적정 통화량과 이자율이 결정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이 나오죠. 외환이라는 상품도 마찬가지죠. 외환이라는 상품의 양이 적정량이 결정되게 해주는 그게 바로 뭐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환율이 되겠죠. 환율. 그렇죠. 달러를 사겠다는 사람 많으면 환율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달러를 팔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환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수요와 공급 딱 이것만 알면 전혀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한 나라의 총 생산량, 국민 총소득, 국민 총 생산이 결정이 되고요. 노동 가격이 결정될 거고요. 그렇죠. 금융시장에서는 이자율이 결정될 거고요.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이 결정될 것이에요. 그렇죠. 국민 소득과 물가 수준이 결정될 거고요. 책에 보시면요. 거시경제 내시장, 생산물 시장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실질 GDP, 그렇죠. 국민 총소득과 물가가 결정될 것이고요. 밑에 보시면 요소 시장이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자본, 노동, 천연자원, 뭐 기업가 등등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노동 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임금과 고용량이 요소 시장에서 결정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자금 시장이죠. 자금 시장. 대부 자금 시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금융 시장, 자금 시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자율과 자금의 거래량이 결정될 것이며 외환 시장에서는 환율과 외화 거래량이 결정될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 1-3 보시면 경제 주체가 나오죠. 가계, 기업. 이게 이제 시작이죠. 가계와 기업. 가계는 노동을 공급하고 기업은 그 노동을 공급받아서 재화를 만들게 되죠. 재화를 팔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외랑도 수출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 이렇게 해서 5개의 경제 주체가 나오는 거고요.